오늘 라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민 앵커 라면 좋아하세요? 평상시에는 잘 안 먹는데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또 빨간 국물에 라면 먹으면 맛있고 뺏어 먹는 라면도 맛있고. 네, 저 별명이 라신입니다. 라면의 신. 예. 하도 좋아해서 이런 별명 얻게 됐습니다. 네. 오늘 라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사실 요즘에 라면 일반 라면도 있고 프리미엄 라면도 있고 정말 이색적인 라면도 있고 라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면 업계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면 일주일에 얼마나 드십니까? 일주일에 얼마씩 먹는다 그러면 좀 그런데 저는 사실 라면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니까 라면 먹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히 밤에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밤에, 그렇죠. 밤에 먹어야 정말 좀 맛있기 때문에 주로 밤에 먹고 있습니다.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밤에 먹으면 그렇게 라면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그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라면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식품 중에 그럼요. 하나인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걸로 사실 조사가 나왔나요? 라면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인당 70개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당 비율로 치면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이제 개수로 치면 이제 중국이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중국이 1위지만 원래 일본에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소비국은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할 만큼 한국인들이 좋아하죠. 특히나 저 이제 라면 보시면 정말 매콤한 저 고춧가루가 들어간 저런 라면을 굉장히 한국인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저 탱탱한 면발을 보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라면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겨울 저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나 이 날씨 산업에서는 라면도 굉장히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쌀쌀하고 그러면 국물이 땡기고요. 특히 이제 추운 날씨 중에서도 약간 비가 오거나 약간 우중충한 날씨에는 더욱더 국물이 땡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면이 이제 판매되는 것으로. 그래서 라면으로 우뚝 선 한국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라면, 그 라면을 만드는 기업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뭐 농심, 뭐 오뚜기, 뭐 삼양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참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뭐 라면 같은 경우 삼양이 대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뭐 90년대 초반에 이 농심이 1위를 차지하면서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 버렸는데요. 농심 신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뚜기가 사실은 삼양보다도 약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농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뭐 25.7%까지 저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단일 품목으로도 이제 농심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농심과 오뚜기 판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사실 농심 같은 경우는 절대 강자였거든요. 그렇죠.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비율이 53대 25이기 때문에 뭐 2배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단일 품목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2위를 이제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뚜기의 선전은 또 착한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찾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꾸준한 인기를 예상했지만 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 라면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이름 대라면 많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요즘에 또 다시 재출시 열풍이 또 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중문화에서도 이제 복고 열풍이다, 그렇죠. 뭐 레트로다, 심지어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뭐 재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요즘에 리뉴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뉴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 찌개다 그러면 찌개에다가 뭐 다른 이름을 이제 붙인다든지 아니면 분말 스프만 있었는데 이제 액상 스프를 첨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면 기성세대한테는 추억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고요. 또 제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아까웠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거의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라면을 보니까 잘 팔리더라는 거죠.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제조사에서는 개발비를 아낄 수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이 있었어? 라고 해서 새로운 재발견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재출시가 또 이렇게 그렇군요. 7종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은 라면이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기가 약간 시그러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1, 2위 다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1, 2위 다툼이 가능한 이유가 아무래도 전체로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라면 시장 규모가.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조 네. 원대가 넘었는데 지난해에 1조 9천억 원. 그래서 1,000억 원대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 1위였던 농심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올해도 이제 비슷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 점유율이 2012년에 65.4%였는데 올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2%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오뚜기가 25%인데 원래는 10%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고 삼양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제품을 가지고 네.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뚜기 라면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격차가 3%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심의 1위 품목하고 네. 오뚜기의 1위 품목하고 격차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그런 어떤 매출액 기준보다는 자존심의 싸움 비슷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겠고요. 라면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간편식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체제가 만들어졌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인스턴트라고 그 전에 이제 붙여졌는데 네. 특히나 요즘에 이제 배달업도 그렇고 앱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 편의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전체 시장을 줄어들게 하고 부동의 1위였던 농심의 어떤 단일 품목 같은 경우도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라면 업계에서도 아주 이색적인 라면들을 맞아요. 요즘에 또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이색 라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뭐 소개도 이제 일단 중요한데요. 이 개발 패턴이 바뀐 겁니다. 8, 90년대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연평균에 0.8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하나 정도 나오는 형태였는데 그러네요. 지금 같은 경우 연평균에 7.5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치열하게 이제 다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색 라면들, 뭐 한편으로는 전에 뭐 몇 년 전 같은 경우도 뭐 카레를 접목시킨다든지, 뭐 짬뽕을 결합시킨다든지, 이런 뭐 요즘에는 이제 볶음면을 한다든지, 또 요즘에 또 건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해진 그런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좀 식사의 개념이 좀 강했었어요. 예전에 뭐 80년대 88 올림픽 때 뭐 임춘혜 선수가 라면 먹고 운동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라면을 주식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기호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색 라면들이 많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냥 이게 주식이 아니고 이색 라면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라면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을 좀 보죠. 네. 보면은 라면은 역시 농심의 매운 라면, 종이컵 한 컵 반 넣고 스프 넣고 면 넣으면 최고라고 하고 네. 또 불나는 라면에 치즈가루 뿌려서 먹으면 해꿀맛이다. 이건 이제 별도로 자기만의 어떤 레시피를 그렇죠. 가지고 계신 취향이죠. 분이 예. 얘기를 하는 이런 참 라면 사랑이 지극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분 라면은 뒷봉지에 적힌 그대로가 최고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레시피 하지 말고 만든 그대로 먹어라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군요. 재밌네요. 우리나라 라면이요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열풍 타고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가수들과 이제 연동해가지고 이제 라면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서 라면을 이제 먹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이 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파이시 푸드인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도 우리 이제 매운 그런 라면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농심이든 아니면 삼양이든 아니면 오뚜기든 간에 좀 매운 쪽의 라면들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구조라든지 문화적 어떤 그런 차원에서 라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모 기업의 라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이제 보여서 네. 짝퉁, 그러니까 모방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한때 골머리를 앓았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자, 라면 이야기 해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